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방송을 여러 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동쌀이라는 걸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동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도 알기가 쉬워요. 왜냐면 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찍혀 나오냐면 생일 끝자리, 본인이 태어난 음력 생일입니다. 음력 생일에 끝자리, 생일날, 몇 월 며칠이 있죠. 이 며칠이 중요한데요. 이 며칠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동쌀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생일 끝자리, 음력 생일 끝자리가 1, 3, 8일로 태어나신 분, 그리고 또 10일, 13, 18, 20일, 23, 28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쌀로 간주합니다. 또 태어난 달, 몇 월이 있죠. 이 태어난 달도 1, 3, 8, 11월 달, 1월, 3월, 8월,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쌀로 간주합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가 계시면 자식이 있죠. 근데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쌀이세요. 예를 들면 달에 들었든 날에 들었든 날짜에 들었든 이렇게 인동쌀이신 분들은 본인의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분들이 생일이 인동쌀이 아니더라도 두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쌀일 때에는 자녀분은 무조건 인동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똑같이 인동쌀로 태어나신 분은 보기에도 알고 금방 알아서 인동쌀인 걸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쌀일 경우에는 자녀분이 생일의 끝자리에 138이 안 붙어 있어도 숨은 인동쌀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인동쌀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동쌀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끝자리에 1381로 태어나셔서 11일, 13, 18, 21일, 23, 28일생 또는 138, 11월 달생, 이런 분들은 인동쌀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인동쌀이신 분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인동쌀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첫 번째, 인간의 덕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 함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회사를 자꾸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어떤 직종을 자꾸 옮겨가시는 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기는 저래서 싫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 관계다 이거죠. 사람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면, 그 인동쌀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면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또 가깝게는 이 부부관계도 인동쌀이 있으면 부부가 자꾸 깨져요. 그래서 살아서 이별, 그러면 이혼이 되겠죠? 또 죽어서 이별, 그러면 사별이 되겠죠? 이렇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렇게 이별수가 있다. 인동쌀을 가지신 분들은 이별수가 많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종사를 못하신다. 일부종사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한 번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과 평생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러면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이렇게 일부종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또 이 부부관계만 인간관계가 아니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동쌀이 있으신 부모 자식 간에는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으르렁거리고 의견이 맞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가 또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사건 사고가 많죠.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그런 게 다 인동쌀인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동쌀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불화가 있고, 부부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동쌀은
부부간의 합의도 그렇고 인간관계,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자꾸 흐트러진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인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금전의 덕이 부족한데요.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시는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무당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점사를 보겠죠. 근데 인동살이신 분들, 잘 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어느새 잘 됐더라도 실패가 됩니다. 기승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에서 항상 무너지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인동살이라는 게. 그래서 인동살은 꼭 풀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인동살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잘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기승전 결과가 무너지는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인간의 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독불장군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전의 덕이 미비하다, 제복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신다. 항상 어렵다. 실패수가 많이 따른다. 어떠한 사업이나 영업을 하더라도 실패수가 따르거나 인간하고의 트러블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동살을 꼭 풀으셔라. 또 세 번째는 수명 장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수명 장수를 하고 또 건강해야지만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활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건강으로다가 어떤 이렇게 수명으로다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고질병이 생기든지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자녀분이 반드시 인동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최악의 경우는 장애를 많이 입더라 이거죠. 장애 입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이라는 거는요, 건강이라는 건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혹은 육체적인 병만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것도 건강이고 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둘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걸로 보이고 하는 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고치기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병은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숨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인 건강도 인동살에서 비롯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 1381생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생에 태어나신 분들 또 달에도 1월, 3월, 8월,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인동살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인동살을 꼭 풀고 사셔라. 사실은 이제 태어나서 20세 전에, 17세 전에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 풀립니다. 7세 전에 풀면 제일 좋고요. 또 그 다음 17세 전에 풀어도 좋고요. 근데 17세가 넘어버리면 20세 전에 미성년자일 때 풀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서 20세를 넘기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풀으셔야 된다. 또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동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에도 그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조상의 되물림으로 온 것이다. 그것이
조상의 대물림으로 오는 게 인동살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어떤 조상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상자에서 어떤 업보가 있는 채로 돌아가신 분들, 그 업을 풀고 가셔야 되는데 업이 있는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 업이,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내려졌을 때 그 업을 대신 받는다는 거죠.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 조상줄의 자손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인동살은 조상의 되물림이다. 내가 안 풀면 내 자손도 안 풀린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부모자가 돌아가셨으면 인동살이었어도 안 풀어도 됩니다. 살아계실 때에는 나만 푸는 게 아니라 나도 풀고 내 자식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풀고 가셔야 된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7세 전에 풀고 17세 전에 풀고 뭐 빨리빨리 일찍 풀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조상의 대물림으로 남는 게 인동살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꼭 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을 때는 나를 비롯해서 혼자만 푸시지 마시고 자식도 같이 풀어주셔라. 같이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풀어야 약해집니다. 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치상 그렇죠. 근데 이 살을 조금 무뎌지게, 흐려지게, 약해지게 해주는 게 인동살 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인동살 풀이는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3-4번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올해 하시고 내년 하시고 내후년, 이렇게 하면 3년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절기를 바꿔서 봄에 한 번 풀고 가을에 한 번 풀고 또 그 다음 봄에 한 번 풀고, 그러면 1년 반 만에 우리가 이제 인동살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번은 풀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합동으로 운맞이도 하고 나쁜 거 풀어도 드리고 하는 인동살 풀이도 하고 다른 살풀이도 하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1970년도에 태어나신 경술생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개띠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독립적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지도자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역마살도 있으셔서 한 군데에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한 군데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 상대에 좀 탁월하신 재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섬세하시고 예술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와 반대적인 성향으로 살아가야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끈기와 노력도 대단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을 거듭했다,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요 몇 년간은 이 작은 굴곡 속에서 희비도 있었고요. 또 인간의 배신수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다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1970년에 태어나신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인생이 바뀌겠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도 바뀔 것이고 또 환경도 바뀔 것이고 또 일도 바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가 변동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연히 바뀐 일이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거듭되면 필연이 된다고 하죠. 이렇듯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경술생 개띠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해를 몇 번이나 거듭을 하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은 성과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굉장한 운이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기운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죠. 이 기운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 안 하신 분들을 정말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으신 분들이 성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성공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어떤 새로운 기운이 잔뜩 들어왔다 이거죠. 굉장한 운이 들어오셨습니다. 경술생 개띠분들은 앞으로 정말 빵빠레가 계속 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또 일도 바뀐다 이러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운이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운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 떠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어려운 게 운입니까? 운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요, 비로소 진짜 웃음꽃이 필 날이 오셨다 이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운이 정말 세게 들어오셨습니다. 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경술생 개띠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운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강한 기운, 어떤 운이 많이 작용을 할 때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운을 잡는 것도,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내 능력입니다. 그 운을 놓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바보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기운으로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 기운을 써서 내가 계속 발복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기운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을 꼭 대운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점을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거를 제쳐주고 또 좋은 걸 승화시켜주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돌다리격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어떤 운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게 되죠. 그 궁금증을 갖고들 오시잖아요. 앞으로 잘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들 오시는데 다들 좋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백에 하나예요.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대부분 안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이 좋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힘차게 달리셔야 돼요. 이 병오년의 말띠만큼 정말
정말 앞만 보고 이제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정말 많이 기원드립니다. 저도 많이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대운맞이 하시고 운 많이 잔뜩 받으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19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